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우리 시장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휴일이었던 것을 뒤늦게 반영을 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다시 시장이 재평가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가 또 돈 되는 섹터, 기회가 있는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박근호 위원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위원님, 하반기에 신규 상장된, 하반기라고 해봤자 지금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또 상장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말씀대로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7월 1일서부터니까 7월 달에 상장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시장이 좀 약간 톤이 다운될 때 이 7월 달에 상장된 종목군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은 앞으로도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 종목은 언제 바닥을 잡냐면 신규 상장했을 때 기관들이 받은 IPO 물량이 시장에 싹 다 풀렸을 때가 지금 바닥이거든요. 사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쉽진 않은데 정말 기관들 너무 많이 판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기관들 수급이 어느 순간에 매도 없이 좀 약간 플랫하게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찐 바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종목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업이라는 종목이죠. 네. 광고 관련된 기업입니다. 무엇을 하는 광고 관련 기업이냐? 뭐 광고하면 뭐 데이터죠. 데이터랑 AI 엔진 기반 이제 마케팅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인데 뭐 이걸 좀 약간 재밌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친구가 이제 뭐 남자 친구인데 뭐 컴퓨터를 하는 걸 봤더니 막 그 뭐 여자분들 비키니 뭐 수영복 광고가 막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이 광고 왜 나오냐 할 때 자기는 이런 걸 뭐 관심이 없대. 근데 언젠가 한번 내가 그걸 검색을 해봤겠죠. 그 검색 기반으로 광고를 나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매드업에서 가장 이제 내세우는 부분은 이제 리버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제 광고 에이전트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포털 같은 데다가 뭔가를 이제 뭐 자동차를 검색을 했다. 그러면 자동차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 상장했을 때 일단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그걸 어디다 쓸 것인가 기업이 일단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 광고 시장이 뭐 굉장히 적죠. 이제 기존의 광고 기업들끼리 한마디로 좀 약간 나눠 먹는 그런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북미 쪽이 굉장히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일단 북미 쪽으로 거점을 좀 넓혀서 글로벌 시장을 좀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은 좀 매드업 기업은 포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대학교 갈 때 이러면 안 되지만 이제 재수, 삼수 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코스닥 3수만에 이제 붙은 기업이죠. 이제 레메디라고 해서 네. 이제 초소형 그 엑스레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정말 작은 엑스레이. 아마 여러분들 그 치과 같은 데 가셨을 때 처음에 쫙 이렇게 돌아가는 그 3D 엑스레이를 이제 MRI를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네. 치료가 이제 간단한 거 할 때는 그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애기들 이렇게 체온계 재는 거 정도 수준의 작은 걸 갖고 와서 이제 대고 이렇게 엑스레이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 초소형 엑스레이인데 레메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왜 이제 코스닥 진입에 3수나 해서 진입을 했냐 하면 이 엑스레이라는 거에 초소형 엑스레이 관련된 어떤 성장성을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좀 색안경을 끼고 봤다라고 그래요. 이번에 좀 잘 됐고 또 LG전자가 이제 이 레메디 기업과 함께 엑스레이를 같이 개발을 하기도 했죠. 실질적으로 지분도 있습니다. 한 4% 약간 못 미치는 3.8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 레메디가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았던 것은 이제 나사죠. 나사의 이 레메디 소형
우주 탑재용 이제 엑스레이 장비를 일단 나사가 레메디 걸 쓰겠다라고 이제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서 시장이 좀 약간 그 레메디에 관심을 좀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완전히 뭐 기우다라는 것을 뭐 증명이라도 하듯이 수치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1분기에 매출이 뭐 크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큰 시장은 아니니까 1분기에 93억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떤 매출이 얼마 나왔다라는 단순 수치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이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2.5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수출 비중이 거의 뭐 90%가 넘기 때문에 고환율에도 유리한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드업과 레메디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한번 아실 수 있게 관심 가질 수 있게 설명 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뭐 탑픽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최근에 상장한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지켜보고 계신 종목 뭘까요? 네, 레몬 헬스케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오늘 뭐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때 오전장 초반에 상승 10%, 15%는 상승했다가 약간 조정 중인데 레몬 헬스케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기업은 몰라도 이 기업의 앱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 기업의 앱이 청구의 신, 뭐 스마트 병원 이런 앱인데 청구의 신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조금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기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어렵게 얘기하면 헬스 데이터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겠죠. 예약을 앱을 통해서 예약을 좀 하죠. 그다음에 진료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실손 없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진료 받았을 때 보험사에 이제 실손 청구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좀 귀찮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 다 이제 일원에서 해주는 게 바로 이 레몬 헬스케어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병원, 약국, 보험사를 이제 하나로 좀 연결을 해서 환자가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레몬 헬스케어죠. 스마트 병원이 바로 그런 역할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구의 신, 요 앱이 이제 실손 보험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다녀오셨으면 바로바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상장한 지가 사실 지금 한 2주 조금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바닥은 아직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수급이 파란색 선입니다. 기관 수급이 완전히 바닥을 잡아야지만 한마디로 이제 마른 오징어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짜내야지 이제 바닥을 잡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관 수급이 단기간에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도 확인이 좀 되는 상황이고 오늘 장 초반에 올랐다가 좀 약간 조정 중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5일선밖에 안 그려져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10일선, 20일선이 그려지면은 좀 약간 지지저항선이 나오겠죠.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좀 바닥은 잡은 듯한 느낌이고 이것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쪽 관련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때 레몬 헬스케어는 뭐 상당히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좀 잡도록 하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고점과 저점 중간 정도인 한 11만 원 정도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절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한 5,800원, 6,000원 정도 내외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몬 헬스케어까지 최근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 중에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드렸으니까요.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박근호 의원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는 바로 경기 방어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사실 최근 시장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도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포트에는 이 경기 방어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자,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틴 종목보다 시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라고 이제 회자가 될 정도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건 사실 주식시장의 생리죠. 하지만 경기 방어주도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정말 좋은 표현을 써주셨는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종목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일단은 뭐 합리적인 포트폴리오의 어떤 선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은 좀 약간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 전체 매출에서 수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를 빼고 수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은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럼 수출이 많이 하는 종목군들은 고환율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면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 고환율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어떤 경기 방어주가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은 이제 펀더멘털은 당연하긴 합니다만 이제 주주 환원책 배당과 관련돼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받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종목 세 종목 정도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경기방어주 택하신 거, 뭐 수출도 잘 나오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잘 펼치는 종목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어떤 거 보세요? 고점에서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약간 리레이팅 관련된 어떤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삼양식품을 좀 삼양식품. 준비를 했습니다. 한때는 뭐 면비디아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165만 원까지 네. 찍었다가 지금은 100만 원 아래로 안 내려가려는 굉장히 어떤 노력이 엿보이는 100만 원을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면 삼양식품의 가장 큰 단점은 시장이 너무 그냥 좋은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뭐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당연하지. 뭐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큰 어떤 반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잘 들어오는 것은 수급상으로 이제 삼양식품의 어떤 100만 원 지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어떤 110만 원, 5만 원, 이제 120만 원 이쪽으로 이제 상향될 수 있는 레벨을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수급이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 지금 다 시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다 적용이 돼 있죠. 하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영업이익은 46%. 자, 작년 2분기도 사실 엄청난 실적이었었는데 영업이익이 또 46%까지 전년 동기 2분기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부분, 주가 빼고는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졌냐? 뭐 밀양에 2공장 세운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일단은 생산량이 일단 10%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좀 회사는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의 이제 80%가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환율이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좋을 것이다. 이제 내년에는 무엇이 좋냐면 중국에 27년도에 이제 신공장이 생기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중국에 관련된 또 유럽까지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리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증권가에서 목표가 17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2만 원대죠. 괴리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2분기 매출이 1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0% 증가했어요.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가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매출이 1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0% 증가했다. 이건 이제 어떤 영업 레버리지가 좀 약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해외 매출이 뭐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오리온을 사실 시세 차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배당으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 배당 황제주죠. 오리온은 일단 창사 첫 분기 배당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리온은 1,750원, 오리온 홀딩스는 550원 분기 배당을 한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식품주들을 두 개 주셨네요. 삼양식품 오리온을 경기 방어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시나요? KTNG 준비를 좀 했는데요. KTNG? 우리가 보통 경기 방어주를 한마디로 보면은 뭐 성장은 못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KTNG는 경기 방어주지만 성장주로 봐도 그 누구도 이견을 나타낼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KTNG 한번 준비를 했고요. 뭐 담배 만드는 기업인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제 관련 매출은 일단 전년 동기 대비 30%가 좀 증가를 했고요. 일단 해외 관련 매출이 지금 우리나라 담배보다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게 처음으로 50% 이상을 넘었어요. 54%로 국내 첫 매출 비중을 좀 돌파를 했다는 부분. 주주하는 책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4월 달에 일단 자사주 소각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주주 환원책을 새롭게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배당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아쉬울 게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 어떤 그 KTNG 차트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버티는 종목이 있었어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 매수가 현재가 오늘 약조정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난하죠.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9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6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TNG 탑픽으로 골라드렸고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비하는 시장의 그런 모습으로 포트에 하나 경기 방어주들은 어느 정도는 포트에 편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